두 번째 연자로서 말씀해 주실 분은 석전원 교수로 계신 한문수 선생님이신데 오늘 강의해 주실 제목은 단군세기에 기록된 경당과 천문 역사에 대한 고찰. 이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주제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화면에 나타난 그 부분이고, 또 이 고조선의 교육 형태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의의는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으며, 그 경당에 참여했던 국자랑들, 바로 조의를 입었던 조의 선인들이 신생 조선에 들어오면서 백정으로 추락돼서 한 500년을 쌓아왔던 그 가슴 아픈 역사, 행촌 선생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말 선처에 천문을 전부 변조하고 둔갑하고 감추고 우리 고조선의 역사를 갖다가 흔적을 지워버렸던 이 처참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단 하나, 지금 단군세기에 나타난 한 대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59쪽 상단을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줄입니다. 행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학이 박지 아니하면은 사기를 펼 수 없고, 사기를 펼 수 없으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정사와 법령이 갈라진다라고 경고적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단군세기를 볼 것 같으면은 이 한단 고기에 나오는 삼성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이게 상호 보완 작업을 하고, 그 보완 작업 속에서 단군세기는 세계 유례 없는 하나의 대서사시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곳곳에 단군세기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간략한 내용 속에 엄중하고 경고적 메시지, 그 다음에 안타까움, 그 다음에 희망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경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고조선의 교육 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11세 도예 단군 때 전국 12명산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소도를 세웠다 나옵니다.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의 그 뜻을 밝히기를, 소도 옆에는 경당을 세우고 미혼 자제들로 하여금 연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당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를 삼만 관경 본기가 볼 것 같으면은 기원전 2269년 전국에 걸쳐서 경당을 세워서 널리 알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교육 이념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을보력이 배달국 이전부터 가르쳐온 신시개천의 도라고 했으니 연대는 훌쩍 뛰어넘게 되겠죠. 자, 이 경당의 12명산이고 그 소도를 세우고 거기에서 미혼 자제들도 하여금 귀천 없이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바라볼 부분이 뭐냐면 중국 사서입니다. 신구 당서에 볼 것 같으면은 가난한 집 천한 자제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했고, 큰 길거리에 대옥을, 큰 집을 지어서 거기서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일부 제 강단 사학자들이 그 당서를 기준을 해서 이때부터 경당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사설기관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군세기에서 나오고 태백일사에서 나와 있던 이 경당을 사료를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은 이건 완전히 춘추필법에 의한 고구려 폄하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춘추필법이란 그 정의를 볼 것 같으면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엄중하고 사실적 역사 서술 방식을 춘추필법이라 한다 했습니다만, 중국 사가들에 의해서 특히 한나라 이후에 모든 고조선 역사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중국 사서에 전부 다 고조선 흔적 지우기, 그것이 어디까지 내려오냐, 조선말 고종 때까지 내려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들이 사료 곳곳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그 보통 춘추필법의 3대 원칙을 얘기하면 전화양이, 상내야교, 위국휘치 3대 필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청나라 양계초는 역사연구법에 기록하기를 이 수법은 공자로부터 나와 2000년 동안 그 악습을 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했다면은 대륙을 비판을 하는 엄중한 경고가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가들이 그렇게 기록을 함으로 해가지고 객관적 입장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자, 그러면 경당에서 교육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독서, 두 번째가 습사, 활쏘기, 세 번째가 치마, 말타기, 네 번째가 예절, 그 다음에 병검술인, 곤박,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걸 육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육예의 예는 하나의 법도고 규범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경당이라는 얘기에 경자는 무슨 소리일까? 당은 집인데 우리가 보통 경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빗장경 이렇게 나옵니다. 빗장을 걸고 그 안에서 교육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한 폐쇄적 개념이 아니고 밝을 경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한자의 그 번역 과정이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면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데, 경경하면은 밝고 밝은, 기원전 568년 춘추전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아심경경이라 나옵니다. 내가 밝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자가 바로 우리라는 뜻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당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밝은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연마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독서라는 것은 하나의 책을 보는 개념이 아니고 보고 듣고 걷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독서의 기준으로 되게 됩니다. 습사, 활쏘기는 정곡이라고 그러죠. 한 가운데를, 그 정곡을 핵심을 찌르는 하나의 정신적 수양,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치마, 말타기, 말타기라는 것은 하나의 자연과 사물과 한 몸이 되고
거기에서 호연지기를 갖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절 부분을 보죠. 예절 부분에 보면은 하늘을 경외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기원전 2237년 단제께서 대련과 소련이 부모상을 당해서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3일, 한 달, 1년, 3년 동안 게으르지 않았고 느슨해하지 않았고 애통에 슬퍼했으며 3년 동안 슬픔에 잠겼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보통 예절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자편을 들고 있는데 공자가 그걸 갖다가 얘기 자편에다가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효의 효시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소학 4편 계고편에 또 그게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아마 보셨을 텐데 이렇게 고조선부터 내려왔던 예절의 근본이 바로 우리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2182년 삼랑을보록이 하문의 답하기를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 얘기가 바로 논어 안연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또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만 우리 것을 갖다가 거기다 삽입을 해버린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노래와 음악은 악이죠. 이 부분에서도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어하가를 말씀하셨는데 어하가라는 것은 귀원사화에 볼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귀원사화의 기록은 즐거워서 하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광개토강 때와는 군가로 변형돼서 군인들의 사기를 높였고 또 하늘의 조상의 제례 때 모든 사람들이 어하가를 부르면서 기쁨을 노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조선이 왜 이렇게 경당을 지어서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부도지로 올라가 보죠. 좀 생소하겠습니다만 부도지 12장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제족의 언어와 풍속이 점차로 변해서 서로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 협화하는 자리에서 천부의 이치를 강하고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강한 것이 신시 이전 마고 시대로부터 시작된 그 교육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천 선생께서 당군세기를 쓰시면서 그 내용들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엄중하고 경고적 메시지를 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후학들로 하여금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매김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후세에 내려와 가지고 성경 욥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후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어쨌든 고통과 고난과 번뇌와 이런 것들이 깨우침을 통해서 밝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 내용이 불경 속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단어로 재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고조선의 육예가 주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주례 속에서는 애악사어소수로 명칭 변경이 되고 점차 성리학 분야로 넘어가면서 기원전 551년 공자 탄생 이후에 공자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공자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 오종주.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그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예법과 악과 모든 것들이 주나라의 예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것이 바로 주나라의 기점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육예에 가르쳤던 그 경당이 372년 소수리망 2년에 바로 고구려에서 태학으로 변합니다. 이 태학으로 명칭 변경이 된 것은 기원전 146년 동중서가 한나라에 태학을 도입을 하여서 태학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생기는데, 이 태학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처음 말씀드린다시피 대종의 교, 바로 종자는 상고신인의 종, 이렇게 됩니다. 상고신인이라면 누구가 될까요? 마고로부터 시작된 한인, 한홍, 왕검, 바로 이분들이 대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아까 이덕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종교의 명칭으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가르침을 주었던 대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가 태학을 설립을 해서 진행된 것은 바로 경당과 태학이라는 이중적 구조의 교육으로 바뀝니다. 태학은 관직에 있는 자제들로 하여금 공부하는 학당이 되고, 경당은 우리 고유의 귀천 없이 육예를 공부했던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됩니다. 백제는 545년 그 시점 이전에 285년에 왕임 박사가 천문사와 천자문을 일본에 전했다 한 걸 보면은 300년을 앞서서 백제에 또 교육기관이 있었음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한 박물관에 진명자라는 분의 정조의 묘지석이 나왔는데 거기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태학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 같은 한 것을 보면은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이 백제에도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 신라의 국학은 김춘추가 548년 당나라에 가가지고 당나라의 국자감을 본떠서 자자를 빼고 국학이라 이름을 짓고, 그 후에 태학 또 국학 또 계속 바뀌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백제보다는 적어도 500~600년을 뒤처진 이런 기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국학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당에서 학문을 닦던 국자랑들의 바로 국자를 따서 바로 국자학이다 이렇게 되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만 한나라와 위나라는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으로 명칭을 썼고, 원청명은 국자감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선의 성균관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성균관과 성균감, 바로 충렬왕 때 국자감이 황제국의 위치가 제후국으로 떨어지면서 국자감으로 했다가 원나라의 압박에 의해서 바로 성균관이라는 이름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과 관의 차이는 뭘까? 한자적인 차이를 보죠. 감은 살펴본다라는, 위에서 높게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고, 관자는 객사관입니다. 그 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이게 황제국과 제후국가의 그 차이가 국력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자, 그것이 공민왕 때 들어와서 배원전책을 피면서 황제국 위상을 찾고자 해서 공민왕이 국자감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만 6년도 못 돼서 다시 성균관으로 또 추락을 하게 되고, 한일 합방이 되면서 1910년 을사늑약에 의해서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를 하는 1987년 상황에서 합방이 되면서 경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추락하는 추모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당에서 학문을 닦고 무예를 닦던 이 조이들은 여말선초에 어떤 형태로 변하기 시작하는가? 1423년 세종 5년 10월 8일 무서리가 내리던 그 시점에 대륙에서 내려왔던 이 조이선인의 후예들은 광화문에서 3사거리, 1사거리는 30리입니다. 90리 밖으로 추방을 당해서 너희들은 오늘부터 백정이라 이름한다. 왕의 명령이 내려갑니다. 그로부터 1423년부터 1923년까지 진주에서 형평사가 발기가 되면서 기가 막히게 500년 동안, 한 500년 동안 백정에 노비만도 못한 짐승으로 살아야 했던 이 처절한 역사적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기록은 백정보고서로 해서 제가 그동안 1년 반짜리 강의록을 만들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백정들이 조이였다, 검은 옷을 입었다 하는 부분은 바로 고려 도경에 또 해상잡록에 신채호 선생님이 쓰신 조선 상고사에 영계소문과 을지문득은 조이선인이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 고려가 멸망하면서 왔던 그 사람들이 백정으로 단정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조이선인 출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면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고 줄타기를 하고 고개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바로 조이선인 후예들, 바로 높은 군사 교육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회였다 하는 데서 바로 조이선인 후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행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오성칠을 1733년 기원전
무진 50년 오성치루 간략하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간략하면서도 엄중한 이 단어 하나가 후학들로 하여금 상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대단한 행천 선생님의 이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천문 역사가 어디까지 가느냐. 기원전 2086년 혼천이를 만들었다. 그것이 거의 3,500년 세월이 흘러서 신생조선 1433년 34년에 박연으로 하여금 혼천이를 만들게 했고, 그러나 고조선의 역사 기록은 거기에서 싹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기원전 2084년 감성관 황보덕이 하늘의 별자리를 읽었다. 내가 읽은 것이 50년이 됐다. 그렇다면 기원전 2084년보다 50년을 더 올라가고 그보다 더한 세월에 부도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된 1만 년의 천문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원전 2084년 바로 천문 관측 의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장영실로 하여금 일부 항구, 해시계, 물시계 또 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1423년 7월 세종이 명령하기를 진입 서운관 소장 천문비기 운에 열세자 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바로 번역을 하자면은 서운관에 간직하고 있는 천문비기를 궁궐로 들여와라. 그로부터 12년, 13년 후에 조선의 천문기기와 혼천이 이러한 것들이 대량으로 시작이 됩니다. 천문은 제왕학입니다. 제왕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설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림을 해결을 하고 그것이 바로 제왕이 백성들에 해줄 수 있는 정당성, 권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천추의 역사에 비해서 너무나 긴 얘기를 여기에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삼국사기, 오늘날 삼국사기냐 삼국사냐 지역적인 문제로 식민사학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열등의식이고 패배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국사기는 이동무 조선 후기의 문장가였던 이동무가 청장관 전설을 기록을 하기를 바로 양촌 권근이가 주둥이 돼서 하륜과 이첨 세 사람이 삼국사기를 수정을 하고 번잡스럽고 속된 것을 삭제했다. 이동무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삼국사기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은 바로 김부식을 사대주의라 수국권자라 욕하는 그 상황이 결코 잘못되어 있다. 삼국사기를 볼 적에 참으로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 고려사 부분입니다. 조선 초기부터 1486년 양성지가 고려사를 제발 반포를 하자, 분지를 하자라고 상소를 올리는 부분까지 몇 년 세월이냐, 78년 세월입니다. 세종 제위 32년 동안 온갖 힘을 다해서 만들어졌던 삼국사기는 세종대에 발표를 못하고 단종 2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1454년
삼국 사기를 담당했던 검상 이극겸에는 고구려사에 시시비비가 많으니 보관용만 남겨놓고 분지를 않겠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뭐 종교적 문제를 떠나서 하나 보죠. 자, 당군 기록이 고구려사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고구려의 역사 동안은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부분이, 단 하나 숭유억부를 주장을 했던 안양의 제자 백문보 열전편에 딱 한 줄이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에 당군이 있었으니 라는 대목입니다. 왜 그랬을까? 조선의 국시인 숭유억부를 지키기 위한 단어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백문보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록이 하나 딱 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 자리에 분명 강단사학 일부에서 또 와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소련 역사학자 푸틴이 얘기하기를 남은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만드는데 대한민국을 있는 역사도 부정을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토인비가 얘기했고 신채우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역사란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라는 이 엄중한 경고를 한번 새겨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우리문화선양의 신원순입니다. 역사를 반추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고 가설을 세운 뒤 하나의 이론을 정립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관심을 끌지 못했던 사사의 일점 이력과 아무렇게나 뒹굴고 가치 없다고 느껴진 유물의 단편 속에서 반전의 역사를 찾아낼 때 우리는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를 떠올리는 학문의 희열을 맛보게 됩니다. 14세기 고려 말 행촌 이암 선생이 편찬한 단군세기가 그렇습니다. 단군세기에는 사람의 인명으로만 우리가 생각했던 단군이 47분이나 계시고 2096년 동안 조선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제자 부제목인 단군세기에 기록된 경당과 천문 역사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는 단군세기 기록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는데, 토론자는 단군세기 13세 단군 흘달조를 주목합니다. 이 흘달조 내용을 보면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항은 참조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학술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발제자는 발제 원고에서 단군세기와 다른 사서들을 종합하여 우리 역사에서 기존의 삼국시대 이후로 비정하는 국가 최고 교육기관과 천문학의 기원이 단군조선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중국의 선진문화를 수입하여 계승하였다는 피동적인 시각을 깨고 우리 민족이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천문학의 형성과 교육기관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왔음을 밝힌 점은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단편적이고 타율적인 시각의 역사관에 대한 반면의 성찰과 이를 계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교육기관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발제자는 원고에서 민족의 역사와 정통성과 어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천민으로 전락하고 지탄을 받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고, 국가의 최고 교육기관도 점차 그 기능과 명칭이 축소되어 또는 쇠락해가는 그 과정 등을 서술한 대목에서
국력의 쇠락과 함께 우리 역사에 암울했던 속살이 드러나게 됨을 볼 때는 숙연함마저 느끼게 하고 역사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가의 고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난에 처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사학이 바로서야 선비의 기계가 살아나고 나라가 융성한다는 행총 이암 선생의 애국사상과 단군세기 등 행촌 삼서를 남김으로써 사학을 지킨 선비적 절개는 국토가 분단이 되어 있고 사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오늘날의 현실에서 사학의 본질과 학자의 행동성의 방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단군세기에는 천문학 관측 기록과 함께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19세 단군 구모소 단군조에는 기미 54년 기원전 1382년 지리숙이 주천역과 8개 상중로를 지었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또한 태백일사 신시 본기에는 신시에 7회 제신역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보입니다. 또한 단군세기에 9세 단군 아술 단군조에 양일병출 순방 제화가 됐는데 그날 해가 2개가 나란히 떴다. 그 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담장과 같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후대의 기록에도 역시 해가 2개가 나란히 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가 나란히 2개가 떴다는 이거는 천문학적 기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지역, 실제로 몇 년 전에 경상북도 청도에 해가 3개가 뜬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정말로 우리 천문의 역사를 고찰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좀 더 고찰한다면 우리 천문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